방어작용 봅시다. 질병은 크게 전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과 전염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호흡기, 소화기, 곤충, 신체 접촉 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감염성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아도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염이 안 돼요. 환경 유전,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바로 병원체, 흔히 얘기하는 항원에 해당이 됩니다. 항원에 해당이 되는데 세균은 중요한 게 세포 구조예요. 세균은 세포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분열법, 세포기 때문에 분열이 가능한 거예요. 분열법으로 증식하고 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핵막이 없다예요. 핵막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에 해당이 돼요. 대신에 핵은 없지만 뭐는 가지고 있어요? 핵산은 가지고 있어요. 핵산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전 물질은 있다. 유전 물질 자체는 가지고 있다. 모양에 따라서 구균, 동그란 균이에요. 간균, 기있다란 균, 나선균은 돌돌 말린 균이에요. 감염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는 독소를 분비하는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세균은 뭘로 이용해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뭐 결핵,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그 다음에 탄저병 이런 것들이 바로 세균에 의한 질환에 해당이 돼요. 무슨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다 세균성 질환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는 비세포예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얘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세포 구조가 아니라서. 증식한 후에 방출이 될 때 숙주세포를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해주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라는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핵산은 가지고 있어요. 핵산은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유전 물질이 어떻다? 있다. 그래서 감기, 독감, 홍역, 코로나, 소아마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은 얘는 핵을 갖고 있는 진핵 생물이고 당연히 세포 구조예요. 매개 곤충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나 수면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균류도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무슨 구조다? 세포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산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얘는 항진균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세포도 아니고요. 유전 물질도 없어요. 비세포 구조고 유전 물질도 없습니다. 비세포 구조에 해당이 되고 핵산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성 감염 입자고요. 신경계 퇴행 질환을 유발하고 크기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에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서 신경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이펠츠 야코병, 이거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광우병 소, 그 다음에 스크래피라고 해서 양한테 걸리는 거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든지 아니면 손을 씻든지 음식물을 익혀놓고 물을 끓여 먹으면 바로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러니까 특정 항원을 인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인지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바로 비특이적 면역, 선천적 면역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피부에 있는 맨 바깥층인 각질은 물리적 장벽 역할도 하고요.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하고 땀의 산성 성분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막도 마찬가지로 선모 운동으로 점액과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역할도 해주게 되고, 분비액, 땀, 눈물, 침, 호흡기 등의 점액에 있는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1차 방어 역할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 보통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고 하는 호중성 백혈구나 아니면은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는 체내로 침입한 병원체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가 소화를 시켜버리는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해요? 림프구에게 항원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항원 제시 과정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특이적 면역이 아니에요. 특정 항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염증 반응은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을 하면 열,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보면은 지금 상처를 통해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비만세포라고 하는 림프구의 일종이 바로 분비를 해주게 되는데, 히스타민은 해주는 역할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벽의 투과성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백혈구가 잘 빠져나와서 식균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나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작용 봅시다. 이 특이적 면역작용은 뭐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바로 특정 항원을 인지해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특이적 면역 반응은. 즉,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제거하는 방어작용이고요. T림프구하고 B림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림프구나 T림프구나 둘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데, B림프구는 그냥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을 하지만 T림프구는 가슴샘, 흉선이라는 데서 성숙을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장소는 둘 다 골수지만 성숙하는 장소가 어떻다? 둘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했던 병원체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항원이에요. 항원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바로 항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항원은요, 뭐가 항원이냐면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단백질은,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물질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다 항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없는 거는. 그래서 항체는 이 B림프구로부터 분화가 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생성해서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로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고요. 특정 항체는 항원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1항원 1항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의 특이성을 가지는 것처럼 항체도 항원의 특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은 자, 둘 다 뭐냐면은 특이적 면역이기는 한데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일단은 둘 다 뭘 받아야 되냐면은 대식세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항원 제시 과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식세포가 특정 침입한 항원을 소화를 해서 항원 조각의 일부분을 보조 T 림프구한테 제시해주는 과정이 바로 항원 제시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과정은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이 항원을 제시를 받은 과정 이후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특이적 면역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조 T 림프구가 얘를 인식하고요. 이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거고,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형질세포가,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은 이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보조 T 림프구를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보조 T는 하는 역할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도 어떻게 돼요?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B 림프구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활성화된 B 림프구는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나눠지게 되는데, 형질세포에서 직접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원 제시를 받은 그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질세포가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특정 항원에 대항해서 만들었던 이 항체 생성의 기억을 기억세포가 하고, 항원이 특정 농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형질세포는 수명을 다하니까 나중에 사라져요. 하지만 몸에서 뭐는 남아있어요? 기억세포 자체는 남아있어요. 알겠죠? 자, 형질세포가 직접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2차 면역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질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제 수명이 짧아서 죽어요. 그러더라도 뭐는 남아있어요? 기억세포는 남아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병원체가 들어왔었을 때 대식세포가 T 림프구한테 항원 제시를 해주는 요 과정은 비특이적 면역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보조 림프구, 보조 T부터 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특이적 면역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는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할을 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 다음에 형질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은 수명을 다해서 죽고, 기억세포는 남아있게 되는데, 남아있던 기억세포에 의해서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은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항원 지시 과정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가 다시 뭐하고 뭘로 분화돼요?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다시 분화가 돼요. 이거 순서를 잘 봐야 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거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게 아니에요. 형질세포가 다시 분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는 형질세포가 분화돼서 만들어지는 개수도 많아지고 기억세포의 수도 많아져요. 그리고 항원 제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동일한 항원이 두 번째 침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제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몸 안에서 뭐의 형성을 유도를 해주는 겁니까?
기억세포의 형성을 유도를 해주는 과정이 바로 뭐다? 예, 백신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뭐가 들어왔었을 때, 실제로 병원균이 들어왔었을 때 몸 안에서 기억세포에 의해서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수혈관계야 뭐 모르는 거 아니고, 수혈관계된 문제는 단독으로 이 면역 반응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어차피 유전에서 수혈관계의 부분이 나오니까 수혈관계에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주는 사람의 뭐? 응집 원, 받는 사람의 응집 소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 원하고 받는 사람이 뭐만 없으면 돼요? 응집 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거고, 응집원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뭐 면역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수능 2점부터 먼저 해봅시다. 네. 자, 방어작용 2점짜리 14번. 다음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로 구성이 되고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르대요. 이게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른 경우는 보통은 AB, OO 사이에서 AO, BO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AO, BO 사이에서 AB, OO가 나오던가, 보통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근데 아버지와 자녀 1의 혈액을 각각 항비혈청하고 섞으면은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럼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경우던가 아니면은 이 경우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 1의 적혈구를 어머니의 혈장하고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응집원 B를 갖고 있고 엄마가 뭐가 돼요? 알파, 베타가 되죠. 그쵸? 이 경우는 A, B를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어요? 베타를 갖고 있죠. 그럼 이 두 경우 다 어떻게 돼요?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어머니의 적혈구를 자녀 2의 혈장하고 섞으면은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적혈구를 자녀 1에 넣으면 이 경우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어머니의 적혈구를 그럼 여기서 A잖아요. 자녀 2의 혈장하고 섞으면 이 경우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에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자녀 1, 여기가 자녀 2, 여기가 어머니, 이렇게 되겠네요. 아버지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그죠? B형이니까 알파 갖고 있어야 되겠지. 어머니와 자녀 2의 혈장에는 공통의 응집소가 베타를 가지고 있겠죠. 맞죠? 자녀 1의 혈장과 자녀 1의 혈장과 자녀 2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죠. 응집 원 없고 응집 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표는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 응집소, 응집원 니은, 응집소 알파의 유무에 따른 학생의 수를 조사를 한 거래요. 근데 여기서 A형인 학생의 수가 B형인 학생 수의 2배래요. 자, 응집원 기억이 있는 학생,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응집원 기억이 있는 학생은 응집원 기억을 A라고 쳐보고, 응집원 니은이 있는 학생은 B형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응집수 알파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O형하고 B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총 100명이니까 A형, B형, A, B형, O형 합쳐가지고 몇이에요? 1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응집원 A가 있는 학생이면 A형하고 A, B형을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60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집원 니은이 있는 학생, B가 있으면은 B형하고 A, B형을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명. 지금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A형인 학생의 수는 B형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A형을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면은, A형을 2X라고 놓으면은 B형은 얼마가 됩니까?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럼 요거를 더해보자. 그럼 A형 더하기 B형 더하기 2A, B가 얼마가 돼요? 106?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5에서 A, B를 뺀 게 몇 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다. 5에서 A, B를 뺀 게 몇 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6명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주어진 게 여기서 뭐가 있나? 근데 여기서 A형인 학생의 수가 B형인 학생의 수의 몇 배라고 그랬어? 2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A형인 학생의 수가 B형인 학생의 수의 2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x 더하기 AB가 60이고 x 더하기 AB가 얼마예요? 46이네.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x가 얼마가 돼요? 빠져주면은 14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A형이 몇 명이 돼요? 28명. B형은 14명. 그러면 A형이 28명. 그럼 A, B형은 빼주니까 얼마예요? 32명.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28명, 14명. A, B형이 32명. 그럼 O형은 얼마가 돼요? 여기까지가 60, 74, 26 이렇게 되겠네. 결국에. 그쵸? 그래서 기억은 O형하고 뭐하고 더해줘야 돼요? B형하고 더해주면은 40명 맞네요. 그죠? 기억과 니은이 모두 없는 학생 수면은 O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32가 아니라 몇 명이에요? 26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형인 학생 수 더하기 O형인 학생 수. A형인 학생 수 28 더하기 O형인 학생 수 26 분의 AB형인 학생 수 32. 그러면은 54분의 32가 되니까 5분의 4는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기억 1번만 맞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3번 봅시다. 3번은 어떤 생쥐가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의 일부를 그림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B, C에 같은 양의 X를 감염시킨 후에 혈중 X의 수 변화를 나타냈는데 대식세포, 형제세포, B림프구,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A, B, C는 정상쥐, 기억이 결핍된 생쥐, 니은이 결핍된 생쥐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기억은 니은에게 X의 항원 조각을 제시한다. 그럼 기억은 뭐가 돼요? 대식세포죠. 그럼 항원 제시를 받는 니은이 뭐가 돼요? 보조 T죠. 그 다음에 보조 T의 도움을 받아서 디귿은 리을로 분화한다. 그러면은 디귿은 뭐가 돼요? B 림프구. 그러면은 분화하는 거 리을이 형질세포.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기억이 성립되고 니은이 결핍된 생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정상. 근데 X가 감염된 다음에 늘다가 정상적으로 줄어든 C가 이거를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해서 무한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대응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뭐가? 대식세포가 문제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럼 식균 작용 자체도 못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은 일어나는데 아니다, 보조 T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특이적 면역은 일어날 수 있는데 특이적 면역이 못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조 T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A는 기억이 결핍된 생지다. 맞죠? 디귿은 B림프구는 어디서 성숙해요? 골수죠. T림프구가 가슴샘이지.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세포 작용은 B와 C. 그쵸? 얘는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얘는 보조 T가 결핍이니까 대식세포는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자, 표는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1부터 4의 혈장을 나타냈고, 자, 그 다음에 2부터 4의 적혈구와 각각 섞었을 때 응집 반응 결과를 1의 적혈구를 항 A 혈청에 하고 항 B 혈청에 섞었을 때 응집원과 응집소의 반응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항 A 혈청을 누구한테요? 1에다가 했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항 B 혈청에는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로 봐서는 누구예요? 1은 혈액형이 무슨 형이다? B형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1은 B형이기 때문에 혈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알파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 1부터 4예요. 1, 2, 3, 4 4명에 해당이 되는데 1은 혈액형이 B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을 거고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있을 거고 4명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A형, B형, AB형, O형인데 지금 B형인 사람한테 이렇게 셋이 주면 얘는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응집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둘이 응집이 되고 하나는 응집이 안 돼야 되겠지. 결국에. 그러면 둘은 응집이 되고 하나는 응집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안 되면 되고 얘가 무슨 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O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O형이고 1하고 4 같은 경우에는 응집이 뭐예요? 됨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은 O형에 해당이 되니까 O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번은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가 동그라미잖아요 지금. B는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두 사람 O형을 줘도 안 되고 또 다른 걸 줘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A, 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 뭐가 없어요? 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더라도 혈장에서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누구로 볼 수 있어요? 아예 없다. 그러니까 2번이 누구다? A, B형이다. 그러면은 얘가 A형이라고 쳐보면 A형은 뭘 갖고 있어요? 베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면 얘가 무슨 형이에요? 2형이 A, B형, 4번이 A형, 1번은 B형,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은 A는 응집됨이다. 맞네요. 2에는 응집원 A, B가 모두 들어있다. 맞네요. 3의 혈장과 4의 적혈구를 섞으면은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응집원, 응집소 관계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 100명인데, 그러면 지금 A가 있는 게 A하고
AB 100, B하고 AB가 10대 9예요.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학생이 그럼 B형하고 O형 더한 게 A형하고 O형 더한 거에 20대 23이란 소리네. 그죠? 그러면은 총 합친 게 100명이잖아요. 그죠? 총 합친 게 100명인데 이게 이거 좀 애매한데 20대 23 그러면 40대 46 A 저거만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데 총합이 100명이다. 4명 혈액형이 다 다르다. 4명 숫자가 다 다르다. A하고 AB A형하고 B형하고 합쳐서 10대 9 10대 9 그 다음에 20대 23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개수는 아닌 거고 결국에 그치? 그러면은 이게 잠깐만 A 더하기 AB 대 B 더하기 AB가 10대 9 B하고 O 더하고 AA O하고 O 더한 게 23 그럼 이거 배수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그냥 이대로 더해주면 A형 더하기 B형 더하기 2AB가 됐었을 때 이게 뭐예요? 19배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A형 더하기 B형 더하기 2,5를 했었을 때 얘가 얼마야? 43인데 이거에 배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19, 10대 9의 배수다. AB, 2AB를 더해서 10대 9의 배수가 나왔다. 이거를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데 AB 10대 9, 20대 23 너무 숫자가 지저분한데 10대 9, 9대 10 합쳐서 그럼 이게 10대 9던가 20대 18이던가 30대 27이던가 그럼 아래 거를 갖다 보자. A형하고 B형하고 O형하고 더해서 20대 23이다. 그러면 40대 46까지 가능한 거네. 이게 100명이 돼야 되잖아요. 100명이 돼야 되면 100명에 가깝게 일단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숫자 자체를. 그 100명에 가깝게 만들려면 몇 배까지 해주면 될까? A 더하기 AB, B 더하기 AB가 10대 9. 전체가 100이야. 23대 20. 그럼 이걸 100명에 가깝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대 9. 9 대 10. 그럼 B형이 A형보다는, A형이 B형보다는 많다는 소리인데, B형이 A형보다 비율로 보면은 하나가 많은 거죠. 몇 배인 거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건데, A, B형 값을 그럼 A형이 B형보다 이렇게 치면은 비율로, 자 보자, O형이 고정이고 이렇게 보면은 3명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치면은 몇 명 많아요? 1명 많죠. 그쵸? 그러면 이 비율을 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이게 둘이 더해봤자 43밖에 안 나오면 이거를 2배로 해보자. 40하고 46으로 해봅시다. 얘를 40하고 46으로 해보면 A형이 B형보다 몇 명이 많은 거예요? 6명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6명이 많은 거면은 A 더하기 AB하고 B 더하기 AB가 몇 대 몇이 돼요? 60대 54가 돼야죠. 그래야 6명이 많은 거지,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지금 A 더하기 AB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명. B 더하기 AB는 몇 명? 54명. B 더하기 5는 40명. A 더하기 5는 46명.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2A 더하기 2B 더하기 2AB 더하기 25. A 2개, B 2개, AB 2개, 25 2개. 그럼 다 합쳐주면 이거 얼마니? 86. 114. 그럼 딱 맞네, 결국에는. 그쵸? 이 인원은 지금 나온 상태네요. A 더하기 AB 60, B 더하기 AB 54, B 더하기 5 40, A 더하기 5는 46. 그럼 이제 밑에 거 적어 나오는 거를 하나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응집소 기억이 있는 학생 중 혈액을 니은하고 섞으면 응집되는 학생 수가 24명에 해당이 된대요. 24명인데 기억은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다. 그 응집소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면은 응집소 알파 갖고 있는 사람은 B형, 베타 갖고 있는 사람은 A형,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혈액 니은하고 섞었을 때 응집되고 항 A열, 어차피 O형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가능한 게 니은하고 섞으면 응집되는 게 B형 아니면 A형인데, 그럼 B형이 24던가 A형이 24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리고 지금 A형이 B형보다 몇 명이 많아요? 6명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가 24라고 쳐보자. 그럼 B를 24라고 쳐버리면은 A, B는 얼마가 돼버려요? 30이 되죠. 그럼 30이 돼버리면 요거 3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합쳐주면은 30. 그러면 A, B 더했을 때 얼마야? 54. AB형이 30. 그럼 얼마가 됩니까? 84가 되는데, 그럼 O형은 몇 명이 돼요? 16명. 그렇게 되면은 다 조건이 다 들어맞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지금 구해주면 A형 30명, B형 24명, AB형 30명, O형은 16명.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응집소 그러면은 알파가 있고, 그럼 B형이잖아요. 그럼 니은은 뭐예요? 항 B형이 되니까 항 B열청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결국에. 그러면 기억은 베타다. 틀렸죠? 그 다음에 X에는 응집원 A, B가 모두 있는 학생 수. 그러면 A, B형이 30명이니까 틀렸죠. 맞는데? 기억. 지금 B형. 이건 틀렸고. 니은에서 응집수. 지금 누가 더 많아야 돼? A형이 B형보다 6명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B형이 24명, A가 24. 그럼 얘가 B형이 돼야 되나?
기억은 알파, 베타 중에 하나고. 말이 안 되는데 A 더하기 B가 응집원 A가 그 다음에 X에서 니은에 응집을 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 그러면은 항 B혈청에 응집되는 학생 수가 B형하고 AB형이잖아. 54. 안 되는 게 누구예요? 그럼 46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적다는 틀린 거잖아. 그럼 기억이 베타가 맞는데? 아, 기억이 베타가 아니라 알파인데? 이게 둘이 똑같으면 안 되는구나. 쏘리. 모두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B형이 24가 아니라 누구야, 그러면은? A형이 24네. 그럼 A형이 24고, 에이, 삽질했네, 진짜. 그럼 A형이 24고, 얘가 6명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18명이고, 그럼 AB형이 몇 명이에요? 36명이고, 그럼 A형이 24명이니까 O형이 22명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다 됐네요. 에이씨. 그러면은 얘가 베타가 맞네. A형이어야 되니까. 이 조건을 못 봤네. 모두 다르다. 그죠? 어차피 A, B는 상관이 없고 A, B형하고 O형은 상관이 없으니까 기억만 맞게 되겠다. 1번이다. 오케이.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